지금 서울 상황에 대한 진단,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총생산은 이미 경기도에 추월당한 후에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경제 성장률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인데다가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거기다가 최악의 실업률, 그리고 매년 20만 개 사업체 폐업, 또한 전국 최악의 출산율, 이게 지금 우리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서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아마 경제학 공부하실 때 가장 상식적으로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사람, 그리고 자본, 그 다음에 이 생산성인데요. 사람과 자본은 서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식 자본에 기초한 산업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 자본에 기초한 산업 구조로 서울이 바뀔 때,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첨단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같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모두 다 상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자유, 혁신, 융합,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치를 가지고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비전,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 그 목표가 있는데, 저는 그걸 V4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V4는 무엇인가? 지식 자본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융합 경제 서울을 만들겠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코스모폴리탄 서울, 또한 공유가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융합 경제 혁신 지구를 10곳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서울형 테크시티 6곳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안심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죠. 우선 혁신지구입니다. 10개의 융합경제 혁신지구는 여기와 같습니다.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강북, 강남, 강서 전역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 산업 분야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10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여기는 또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쪽이기도 한데요. 이 창동과 그리고 홍릉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창동도 지금 개발 중인데 바이오 산업들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서울시 계획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도 홍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이쪽을 다 합해서 바이오 의료, 그리고 또 K 헬스케어, 이들이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러려면
의료 관련한 연구기관이나 종합병원들, 연구센터들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앵커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뭐 거의 신도시죠. 마곡입니다. 마곡이 지금 현재는 R&D 중심, 그러니까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요. 리빙랩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쪽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융복합 연구개발 및 리빙랩 혁신지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주이밸리입니다. 여기도 이미 제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IT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주변에 서울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도 많아서요. 이들을 모두 다 연계해서 융합경제산업지구로 만들 겁니다. 또한 상암동 DMC 지금 이미 기존 미디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뉴 미디어를 지금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람들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런 기존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결합하는 혁신지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포는 이 서울 창업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핀테크를 발전시키겠다고 지정은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이쪽을 제대로 핀테크와 블록체인 융합 경제 혁신 지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재는 보면 이제 그 2년 후에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연구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AI와 빅데이터 혁신 지구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정말 그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이 가진 그 자원에 맞는 그런 분야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신촌과 홍대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K공연, 예술 이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발전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주변에 많은 좋은 대학들,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홍익대 이런 부분들과 또 연계를 해서 이런 K 예술과 그리고 또 이런 첨단 여러 가지 IT 기술 이런 것들을 융복합시켜서 예술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지금 K 패션으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좀 더 발전시켜서 이곳을 정말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들, 그러니까 생산, 디자인, 그리고 판로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노년, 테헤란, 잠실 쪽은 보시면 여러 가지 마이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곳들로 쓸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굉장히 도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O2O 플랫폼, 그러니까 오프라인 투 온라인 플랫폼들을 제대로 또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산업 혁신지구로 육성하기에 최적의 그런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락동 일대는 거기에 이미 여러 가지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어서요. 이 푸드테크, K푸드, K셰프 혁신지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테크시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서울에서 부지를 만든 곳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큰 모델로 삼았던 것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런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있고 그다음 프랑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벤치마크를 해서 서울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그러면 서울은 어디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제1차적인 그 후보지들은 서울에 있는 지상에 다니는 철도길들입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도 있고 또는 지하철 1호선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합하면 57km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그리고 그걸 만약에 전부 지하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부에 200만 평방미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사실. 이게 그 철도 지하화 한다는 게 서울에 동시에 이렇게 6군데를 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 보관은 뭐가 실행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여기, 그러니까 그 경부선 용산 부근을 지하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서울형 테크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래서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아마도 허가기관이나 또는 설계나 다시 또 그 부지를 만드는 그런 것까지 치면 5년 내에 계획 수립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서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여러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접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학의 창업지원센터들이 대학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대학과 연계도 되고 또 서로 그 특성이 다른 대학들끼리, 인재들끼리 네트워킹도 되고 그런 것들이 우선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트로 하우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지하화한 그 상부 공간에 그 청년 임대 주택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이 토지 임대부니까 토지에 대한 비용을 낼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상가 분양으로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절반 이하의 값으로 청년들이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 이제 교통은 굉장히 좋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뭐 중심적인 그런 연구기관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교통, 문화, 주거까지 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소상공인 안심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형 창업을 도와드리는 것인데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들을 이용을 하면 새롭게 생계형 창업을 하실 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업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단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대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CSV 활동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Creating Shared Value 활동들을 열심히 하니까 거기와 이제 이런 중소상공인들과 연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서울시가 나서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서 끌고 내 말 들으라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의사, 그리고 IT 전문가, 또한 창업자 및 경영자, 그리고 교육자, 또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분야가 공부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서의 경험,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그 일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는 미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유럽에서도 살아본 글로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발로 뛰는 경제시장, 그리고
도시 실용 외교를 하는 시장, 그리고 또 정말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로 뛰고 세교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